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위안부 결의안 7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LA를 방문해 일본 측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한 그들이 내 손목을 잡고 입을 막으며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돌아가며 우리를 윤간했고 그들은 마치 짐승 같았습니다.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기적입니다. 진술서에 적힌 위안부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10장에 달하는 진술서에는 인권을 유린당한 3년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의 법적 증거로 채택됩니다. They're the stories of the horrific abuse and torture that they endured at the hands of the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And we're seeking to file these with the court so that the court has objective evidence before it, sworn testimony concerning the atrocities that happened during World War II. 일본계 시민단체가 소녀상의 철거를 주장한 소송은 현재 LA 연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피고 측인 글렌데일 시 정부는 소송 자체가 연방헌법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재판부가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나이 어려서 털모를 되게 끌려가갖고 이 세계까지는 죽게 됐는데 왜서 사죄를 안 하고 배상을 안 하는가? 우리 명예와 인권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할머니들은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을 시작으로 서부에서 동부로 이어지는 위안부 관련 전국 행사에 참석해 위안부의 참상을 미국 사회와 정계에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대낮에 LA의 한 전철역에서 노인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2명이었는데요. 둘 다 여성이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13일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105번 프리웨이를 지나는 블루라인역 플랫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과 여성 2명이 언쟁이 벌어지는 듯 싶더니 갑자기 여성 2명이 달려들며 노인을 폭행합니다. 화면에 가려졌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주먹을 날리고 쓰러진 남성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는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용의자들이 주먹 이외에 따로 흉기를 사용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We're seeking the public's assistance in identifying the two suspects which are depicted on the board behind us. 숨진 피해자는 올해 65살의 존 웨인 위트모어 씨로 3명의 남매와 13명의 조카들이 함께 사는 가난한 아티스트로 알려졌습니다. Act like you're human, because it doesn't make sense for anybody to senselessly beat up on an elderly person that cannot defend themselves.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 2명, 모두 18살에서 21살 사이의 흑인 여성으로 한 명은 5피트 6인치에 160파운드, 하얀 반바지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5피트 4인치 140파운드 체격에 검은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공개 수배 기자회견을 갖고 용의자 체포에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용의자 체포에는 $10,000의 현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챕터 11 파산을 신청한 러브컬처 사태와 관련해서 피해 한인 업주들은 뚜렷한 피해 보상책이나 대책이 없어 깊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주들은 파산 신청 전에 이미 받은 대금마저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태 6일째 피해 업주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 입장이 달라 피해 현황을 공유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부 업주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납품을 이어가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파산법상 피해 업주들의 집단 소송도 형사 고소도 힘든 상황입니다. 챕터 11 신청이 승인될 확률도 낮은 상황에서 자금 회수 가능성은 더욱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변호사까지 해서 했는데 돈 들어가고 던지는 건 하나도 없고. 미수금 규모는 업체마다 작게는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에 이릅니다. 심지어 일부 업주는 그동안 못 받은 대금은 물론 이미 받은 대금까지도 토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러브컬처 파산 직후 법원이 지정한 재무관리자는 현재 해당 업주들에게 파산 이전 90일까지 러브컬처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브컬처가 파산을 준비해온 기간 동안 불법 자금 반출 등을 막기 위해 90일 이내 지급한 대금을 모두 걷어들여 공정하게 재분배하겠다는 것인데 회수 금액의 대부분은 우선권이 있는 담보 채권자 또는 변호사 비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넷더리로 여태까지 하여가셨는데 90일 기간에도 넷더리를 받으셨다. 그러면은 디펜스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러브컬처가 파산을 준비해온 사이 밀린 대금을 월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한 번에 모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상당수의 업주들이 대금 반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류업계에서는 대형 리테일러와 영세 한인 업체들 간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리테일러와 한인 납품업체는 통상 30일 후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상품 인도 결제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러브컬처는 이른바 갑의 권리를 이용해 대금 지급을 60일에서 90일로 미뤄왔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사세를 키우는 데 투자해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벌써 저희는 러브컬처에 대해서 이건 거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홍보를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2, 제3의 그 러브컬처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가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의류협회 측은 이번 파산 사태와 관련해 전문 변호인을 고용해 피해 업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과 서류 준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대형업체들의 대금 지급 연기 또는 미납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부터 1년 이하의 경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을 국외로 추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고 LA타임즈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해마다 캘리포니아 주에선 경범죄로 추방되는 영주권자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미국 이민위원회 측에 따르면 매년 국외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가운데 68%는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차량을 터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일수록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주차해 있습니다. 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의 문을 열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것이 눈에 띄입니다. 최근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른바 슬라이딩으로 불리는 이 범행 수법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I feel like I'm in a really safe area. There's a lot of people here, so I didn't think twice about it. 범행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주유 중인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을 때 그 옆에 차를 대고 귀중품을 집어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선글라스, 태블릿 등 도난 물품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Yes, it's happened recently. I'm always going to roll my window up. I'm not going to be taken by these folks. Unfortunately, they'll come and drive through, keep their window open and reach in and grab something right out of your seat. S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안전한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하기 때문에 절도범들은 이런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는데 끈이 달린 핸드백이나 선글라스, 핸드폰 등을 차에 두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차량에서 떠날 때는 문을 반드시 잠그고 귀중품 보관을 스스로 잘 하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Most importantly, lock your doors. Don't leave GPS units, sunglasses, expensive items out in the open. Secure those items and lock your doors. 안전한 지역일 경우 경각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의 습관이 곧 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현재 반환을 놓고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국보급 문화재 현종과 문정왕후의 어부가 이르면 내년 초쯤 돌아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미문화재 당국은 문화재 반환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사라진 조선시대 현종 어보와 문정왕후 어보는 현재 미국 수사당국이 고 미술품 수집가와 박물관에서 압수해 보관 중입니다. 소유권 분쟁으로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내년 1월쯤 국보급 문화재인 어보 2점이 한국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유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기간이 몇 개월은 소요되리라고 보고요.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내년 1월쯤 반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수사국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핵심 쟁점인 소유권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이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위해 한미 두 나라 간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오늘 체결됐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에 있는 15만여 점의 한국 문화재 반환에 본보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sure that those treasures are sent back to the rightful owner. And 이번 서명을 계기로 한미 간에 진행 중인 문화재 반환 협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항공기 참사는 민항기에도 미사일 추적을 피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는지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 등 여러 걸림돌이 있긴 한데요. 분쟁 지역 주변 노선을 지나는 항공사들 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3년 케냐 상공에서 테러리스트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민항기. 무사히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 장착된 미사일 회피 장치 덕분이었습니다. 최근 마크 커크 미 상원 의원은 자국 내 모든 민항기에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연방 항공청에 요구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항공기 참사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Reflective aluminum particles that create a cloud that's much larger than the aircraft. And this cloud distracts the missile because the radar cross-section of the cloud is much bigger than that of the aircraft. 분쟁 지역 주변 노선을 지나는 일부 화물기에도 이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입까진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설치 비용. And sort of the lowball estimate on that is about $1 million per aircraft to build such a system. 미사일 회피 장치가 공격을 완벽히 막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하는 걸 민항기 기장들이 따라하다가 승객 안전만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당국이 2년 전 테러범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각 항공사들에게 경고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유럽연합이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 책임자들을 제재키로 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희생자가 가장 많은 네덜란드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박상용 특파원입니다. EU 외무장관들은 회담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러시아 관리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기와 에너지, 금융 부문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러시아 경제 제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협박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시신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인터폴은 우크라이나 동부 카르키프로 이송된 시신에 대한 기초 검사에 이어 네덜란드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희생자 시신이 도착하는 오늘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해 네덜란드 조사팀이 말레이시아 측으로부터 블랙박스를 전달받아 이를 영국의 전문기관에 넘겨 해독하게 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사고 항공기 동체에 벌집처럼 작은 구멍들이 뚫린 것은 미사일이 기체를 직접 타격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아래쪽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